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AI 테마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면에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미국 은행과 리츠 기업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작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올해 뉴욕 커뮤니티 은행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마이너스 60%까지 하락이 나왔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파산 위기로 지방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인 존재들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행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특히 뉴욕 커뮤니티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부실은 곧 은행의 부실이 되는 거죠. 이번에 무디스에서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신용등급을 2단계나 강등시켰습니다. 투자 부적격 처리가 된 건데요. 그만큼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리스크가 높아진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2023년 1년 동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빠졌는지 현황을 살펴볼게요. 사무실이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25%나 빠졌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텅 빈 오피스가 늘어난 거죠. 보관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오른 것은 쇼핑몰인데요. 이렇게 리츠 중에서도 반대로 가는 친구들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대면 안 되는 오피스 기업이 어딘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년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이야기 나올 때 말씀드렸던 기업들인데요. 그때 이미 큰 하락이 나왔으니까 넣어볼까 했던 분들도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 없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기업들은 상업용 리츠 종목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쿨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차트를 볼게요. 티커는 ARE인데요. 2022년부터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을 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최고점에서 46%나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어야 할 것이 산업용 리츠 때문에 덩달아 빠진 건강한 리츠는 무엇일까 이거입니다. 그런 기업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점검하면 좋은데요. 부동산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을 때가 리먼 사태죠. 그때를 잠깐 되짚어 볼게요. 리먼 사태는 2008년에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 S&P 500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전체 시장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락 전에 전조 증상처럼 베어 스턴스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리먼 사태가 터진 거죠. 큰 폭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작년에 실리콘밸리가 파산이 전조였을까요? 올해 파산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그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저 깊은 하락과 반등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겠죠. 지금부터 리먼 사태 때 성장주와 리츠 그리고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을 한번 볼게요.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덜 빠지고 많이 오른 건 역시나 성장주입니다. QQQ가 29% 상승이 나왔고요. 그 사이에 S&P 500은 11% 하락한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빠진 건 역시 리츠죠. 리츠 대표 ETF인 VNQ를 가지고 왔는데 마이너스 29% 상태입니다. 역시 리먼 사태는 부동산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섹터로 보면 부동산 리츠가 가장 많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고 나면 역시 리츠가 아니라 성장주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미 리츠가 어느 정도 빠져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차트가 아니라 조금 더 뒤로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2009년부터 12년도까지의 차트를 볼게요. 그렇게 봤더니 가장 많이 오른 게 반대죠. VNQ입니다. 192% 상승이 나왔고요. QQQ는 그 사이에 143% 올랐습니다. S&P 500은 100% 올랐는데요. 이래서 나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모아간다 하면은 S&P 500을 투자하는 겁니다. 성장주는 그만큼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더 리츠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당연히 리먼 사태 때문이겠죠. 더 많이 빠진 만큼 반등도 더 시원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굴곡이 크면 클수록 반등도 시원하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VNQ 그 속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VNQ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총 163개입니다. 그 중에 탑10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비중이 큰 게 프로로지스입니다. 7.6%를 차지하고 있고 2등은 아메리칸 타워 6.3%, 3위는 에키닉스
4.7% 순서입니다. 뒤로 가다 보면 8위에 리얼티인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나는 리츠 전반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VNQ에 투자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친구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리먼 사태 때 각각의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2007년부터 12년도까지 하락과 반등을 모두 체크해 볼게요. 리츠 중에서 각 분야별로 대표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1위를 차지한 건 에키닉스로 185% 상승이 나왔고 2위는 아메리칸 타워로 104% 올랐습니다. 3위는 리얼티인컴이죠. 58% 상승했는데요. 반대로 하락 이후에 반등을 못하는 분야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알렉산드리아랑 프로로지스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이랑 물류센터 쪽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리츠는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어느 산업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리먼 사태 때 반등이 가장 크게 나온 분야는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신타워랑 리테일이 있었죠. 반대로 하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은 상업용 오피스랑 물류센터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작동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상업용 리츠 이슈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산업 분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5개 분야의 현재 주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체크해봤습니다. S&P 500은 5% 올랐는데요.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에키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하락하고 있죠. 리먼 사태 때도 데이터 센터가 좋았는데 지금도 강한 모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건물주다운 모습이고요. 하락폭이 가장 큰 것이 알렉산드리아죠. 역시 상업용 리츠가 가장 큰 문제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메리칸 타워, 리얼티인컴 순서인데요. 연계성을 생각해보면 사무실이 비면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상점도 좋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도 좋지 못한 상황으로 큰 폭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리얼티인컴 정말 문제가 큰지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 새벽에 나온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얼티인컴의 4분기 실적을 보면 예상치가 매출이 1.02 빌리언 달러였는데 1.08 빌리언으로 더 높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EPS가 0.03인데 0.30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 좋지 않은 걸까요? 리츠 기업은 이 두 개만 보면 안 되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얼티인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친절하게도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6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인데요.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요약장표로 나와 있는 건 이건데요. 기업가치, 연임대료, 신용등급, 글로벌 리츠, 배당 증가 모두 좋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특이한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리얼티인컴은 미국과 유럽에 부동산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랑 게이밍 쪽으로 산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영국 외에 다른 국가의 부동산을 강화하는 모습이었죠. 리테일 기업이지만 디지털 리얼티랑 함께 손잡고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고금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금리랑 리얼티인컴의 이익 차이를 보여주는 스프레드입니다. 사이 간격이 유지되는 만큼 이익을 챙기는 구조인데요. 30년 가까이 그 간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빨간색 부분이 올라왔지만 스프레드가 좁아지지 않았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츠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AFFO를 확인하는 건데요. 매출과 이익보다 더 중요한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리츠 기업 특성상 감가상각, 판매이익, 유지보수, 할부 상한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3개월과 9개월을 보면 각각 15%, 16%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리얼티인컴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리츠 기업의 점검 포인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등급, 임대 만료, 입주율인데요. 리얼티인컴을 가지고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신용등급은 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리얼티인컴의 신용이랑 임대기업의 신용입니다. 임대기업 탑 20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기업들인데요. 달러제너럴, 페덱스, 세븐일레븐, 월마트 등 우량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신용등급을 보면 BBB 이상인 곳이 많죠. 리얼티인컴의 신용은 그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리얼티인컴이 아무 일도 안 해도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2.8년으로 지난 분기랑 동일한 숫자입니다. 신용 등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 만료를 살펴볼게요. 리츠 기업은 공실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한 번에 만료되는 상점이 몰린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38년까지 만료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4년도에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가장 적고요. 가장 많은 게 2029년인데요. 9.9%입니다. 10% 이내로 맞추고 있는 모습이죠. 임대 만료가
채무가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채무 만기도 체크해 볼게요. 앞으로 10년 동안 만기 금액들인데요. 2024년이랑 26년도에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올해는 빨간색 상업용지 차입금이랑 초록색 모기지 상환금이 들어있습니다. 리츠 점검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는 입주율입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것이 리얼티인컴의 입주율이고요. 남색이 S&P 500 리츠 기업들의 평균 입주율입니다. 리얼티인컴이 평균적으로 4% 더 입주율이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2023년도에는 입주율이 98.6%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실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관리 능력입니다. 리얼티인컴의 주가를 보면 굴곡지면서 꾸준히 우상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티인컴의 장점은 주가가 아닌 배당에 있죠. 배당금 내역을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644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105주 동안 배당금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기준으로 한 주당 3.06달러를 지급해 줬는데요. 1990년대부터 배당 성장률을 체크해보면 5%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얼티인컴의 주가랑 배당률을 체크해 볼게요. 하락의 엔드포인트에서 배당률을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4%에서 6.4% 사이인데요. 그 말은 리얼티인컴은 배당률 5%가 넘어가면 매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6%가 넘어갈 때는 기회였을 때가 많았죠. 코로나19랑 얼마 전 그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지금은 5.9%인데요. 역시나 배당률로 보면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럼 지금 리얼티인컴을 매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현재 배당률 5.9%를 적용하고 배당 성장률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5%를 잡아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 볼게요. 적립식과 거치식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적립식을 보겠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투자했을 텐데요. 우선 1년 차에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죠. 2만원, 3만원, 5만원 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을 쓰지 않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10년 차에는 24만원, 40만원, 80만원, 20년 차에는 86만원, 144만원, 288만원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더 불어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복리 효과는 뒤로 갈수록 그 드라마틱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30년 차에 보면 월 30만원씩 투자했다 그러면은 248만원씩 월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50만원씩 투자하면 414만원, 100만원씩 투자했다면 827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매달 100만원씩 30년 투자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미래의 데이터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갖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를 볼게요.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을 투자했을 때인데요. 30년 차를 보면 월 200만원, 333만원, 666만원입니다. 이 돈은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인데요. 처음에 목돈을 넣어놓고 추가 돈을 넣지 않아도 늘어나게 됩니다. 돈이 이래서 열심히 불어나는 모습이죠. 이렇게 돈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리얼티인컴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리얼티인컴 말고도 매력적인 리츠 기업들이 있었죠. 에키닉스, 아메리칸타워, 프로로지스입니다. 리츠 기업들이 반등하게 되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인데요. 세 개의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메리칸타워로 이 통신타워를 임대해주는 기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T&T랑 버라이즌 같은 기업, 통신기업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임차 기업이 대기업이라서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적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인데 앞으로 그 속도는 계속 더 빨라질 겁니다. 심지어 5G, 6G 개발될수록 함께 성장하는 니츠 기업이 바로 아메리칸타워입니다. 아메리칸타워의 배당 내역을 살펴볼게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저도 이 기업이 이렇게 배당 성장률이 높았나 갸우뚱했는데요. 리츠 기업이라 저도 모르게 무시했었나 봅니다. 2014년도에 한 주당 1.4달러를 지급했었는데 배당금을 현재 한 주당 6.45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8.5%나 되는데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아메리칸타워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로지스는 세계적인 물류 리츠 회사입니다. 19개국에 4,000개가 넘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요. 5,000개가 넘는 고객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차 기업으로 아마존, 홈디포, DHL, 페덱스 등이 있는데요. 물류창고 기업답게 관련된 기업들의 동종 업계들입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확장되고 인터넷 구매가 늘어날수록 그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는 기업이 바로 프로로지스입니다.
프로로지스의 10년간의 배당 내역을 체크해 볼게요. 2014년도에 한 주당 1.32달러였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3.48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로 보면 11.4%, 역시나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미국 기업들은 배당 성장을 차곡차곡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에퀴닉스입니다. 인터넷 연결이랑 데이터 센터 공급하는 리츠 기업인데요. 26개국에 2,3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차 기업을 보면 아마존, 구글, 마소, 넷플릭스 등이 있는데요. IT랑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등할 때 다른 리츠 기업보다 더 격하게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에퀴닉스의 10년간의 배당 내역을 체크해 볼게요. 2015년도에 특별 배당을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잠깐 멈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 주당 7.57달러였고 지금 현재 한 주당 14.49달러입니다.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보면 7.5%로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개보단 작지만 그래도 리얼티 인컴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배당 성장률이 가장 높은 건 아메리칸 타워였죠. 18.5%였습니다. 그 다음 2등이 프로로지스죠. 11.4%였고요. 그럼 현재 배당률로는 누가 가장 높을까요? 그건 리얼티 인컴이었습니다. 5.9%를 가장 높은데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하나를 고른다기보다는 배당 성장률 높은 기업과 현재 배당률 높은 기업 요 두 개를 섞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메리칸 타워랑 리얼티 인컴을 함께 투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리얼티 인컴만 투자했을 때를 한번 했었죠. 그러면은 아메리칸 타워랑 리얼티 인컴 함께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적립식과 거치식을 볼게요. 우선 적립식은 50만원씩 투자했다고 가정을 했고요. 50만원을 리얼티 인컴에 한 번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25만원씩 쪼개서 리얼티 인컴이랑 아메리칸 타워에 투자하느냐 이렇게 봤을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빨간색이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리얼티 인컴이랑 아메리칸 타워를 함께 투자하는 겁니다. 현재 배당률로 보면은 두 개를 함께 투자하면 배당률이 좀 낮게 시작하겠지만 배당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년 차에는 월 배당금 2에서 3만원으로 되는데 20년 차가 되면 리얼티 인컴에만 투자하게 되면 144만원인데 리얼티 인컴이랑 아메리칸 타워를 함께 투자하게 되면 227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꼭 1대1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곳에 비중을 더 높이는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거치식으로 1억 원을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반반 투자는 리얼티 인컴과 아메리칸 타워 각각 5천만 원씩 투자한 거고요. 그랬을 때 빨간색이 역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앞에 적립식에서는 9년 차에 역전이 일어났는데 거치식에서는 6년 차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초기 투자금이 높다 보니까 더 빠르게 복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20년 차가 되면 리얼티 인컴은 월 256만 원의 배당을 받는데 반반 투자한 것은 545만원을 받게 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뒤로 갈수록 배당 성장률에 효과가 더 크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배당 성장률을 잘 봐야 되고 단기 투자에서는 반대로 현재 배당률에 신경 써야 됩니다. 5년 안에 내가 원금을 회수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배당 성장률 높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높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될 겁니다. 각자 투자 기간과 성향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의 종목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ETF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미국의 대표 리츠 ETF 3개가 있는데요. VNQ, SCHH 그리고 XLRE가 있는데 이 3개의 특징을 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골라보겠습니다. 3개 ETF의 탑7 기업을 보면 프로로지스, 아메리칸 타워, 에퀴닉스 등 모두 똑같습니다. 단 순위랑 비중이 조금씩 다르죠. 조금 더 차이점을 찾아보면 투자 기업 수에 있습니다. VNQ가 163개, XLRE가 34개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으면 XLRE가 더 좋고 반대로 분산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다면 VNQ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산 규모랑 배당률을 체크해보면 VNQ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뛰어납니다. 자산 규모가 62빌리언 달러이고 배당률이 4.14%입니다. 그럼 VNQ의 배당 내역을 살펴볼게요. 배당 내역을 보면 조금 속상해지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배당금이 감소됐던 적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다양한 리츠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업 속에서 리스크가 컸던 것도 꽤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당 내역을 보면 선뜻 손이 안 나가게 되는데요. 차라리 앞에서 소개드린 리츠 기업 중에서 직접 몇 개를 섞어서 투자하는 게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리얼티 인컴과 맥커리 인프라 그리고 미국 리츠 기업 몇 개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거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앞으로 신규 상장된 ETF 소개랑 ETF 분석은 ETF 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에 KB스타 글로벌
글로벌 리얼티인컴을 소개드렸는데요. 제 기준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 전에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링크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2008년 리먼 사태랑 비교해서 리츠 기업을 점검해 봤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와 상황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미국 5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파산한 거고 지금은 지방은행 파산이라서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준금리죠. 2008년에는 금리가 미리 내려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고금리 상태입니다. 추가로 리먼 사태로 인해서 미국 대형은행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충분히 해놓은 상태죠. 이런 다양한 변수 속에서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고 현재 AI 테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연 리츠 기업들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확실한 것은 상업용 부동산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과 리츠는 금리가 내려오면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고 현명한 투자하자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